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주제는 뭘로 다루려고 하냐면은 제목을 이재명의 지지율 왜 안 오르나, 사실상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거, 떨어진다?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격차가 좁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그 토론, 대선 그 주자들의 토론하는 저희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제를 잡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캐나다에 이 선거가 있을 때 토론을 저는 이제 영어로 하는 건 못 보고 불어로 하는 건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불어로 토론하는 내용을 그걸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거를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불어 토론은 그래도 좀 생산적이고, 또는 그 내용이 볼만한 것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영어로 토론한 거는 영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한마디로 그냥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개판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충 어떤 내용만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뉴스로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는 이제 저희 한동안 휴가 겸 여행을 갔다 와서, 시간이 이제 정비하면서 집안 정리하고 뭐 이런 것, 여행 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참 진짜 정치판은 개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서로 헐뜯기만 하죠.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잘못처럼 보이는 거를 부각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 용도로 삼죠. 그러니까 이게 개들이 싸울 때 서로 물어뜯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율이 누구죠? 김문순가 하는 사람의 지지율하고 이렇게 격차가 좀 좁혀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것들을 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왜 이런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을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하면서 이 대선이 치러지는, 내란이 이제 끝나고 종식은 안 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식은 안 됐죠. 아직 처벌이나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내란으로 인해서 또 계엄과로 인해서 이거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저는 정치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됐다 잘못했다 얘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실제로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풀어놓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 게 아니고 전에 발간했던 책,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요 책에서 이제 제가 이 두뇌 발달에 대한 내용들은 쭉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대선 토론회를 했다는, 제가 본 거는 최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번째 토론인가 그래 보이던데, 요게 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번째 토론을 제가 다 본 것도 아니고 중간 건너뛰어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상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토론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 부분만 싹 빼놓고 나서 보면 대부분이 뭐냐? 서로가 너 왜 이랬니? 너는 이럴 때 이러지 않았니? 뭐 그 이준석인가? 이 하버드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여자들의 그 성기에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물어뜯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 준비 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눈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교육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알기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을 했나?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무슨 사법고시까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학벌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이준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서울대 출신의 그런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두뇌로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뜯는데 저희 전념을 다하고, 또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를 딱히 그렇게 내세우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가세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딱 교육에 있습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지식에 초점을 둔 교육. 그럼 지식에 초점을 두면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렸다, 네가 한 행동은 도덕적이다,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주장한 거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갈라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치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그거를 제일 머리를 써서 한 사람은 제가 볼 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한 갈라치기가 되는 이유가 아예 지식은 맞고 틀림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교육에서 가는 방향이 어떤 거냐? 요거는 하버드 대학의 뭐 이준석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수업을 들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업을 딱 보면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게 법정에서 세워놓고 서로 논쟁을 하듯이 토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너는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조금 다른 게, 이 샌델 교수는 조금 다른 게, 이 사람은 조건을 자기가 거기서 계속 바꿔가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논쟁을 통해서 생각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수업 중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논쟁, 디베이트죠. 그러니까 디스커션이 아니라 디베이트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론 수업은, 이 디베이트를 바탕으로 한 이런 토론 수업은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하려고 하는 지향이 맞나요? 지향은 안 되는 쪽이고 지향이 맞겠죠? 예, 그러니까 추구하는 그런 쪽의 방향의 수업이거든요. 다만 이제 못하는 이유가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하면은 이 지식의 양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업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뭐 공자 얘기는 아니죠, 뭐 어떤 법학자가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했더라, 또 이런 사람이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거기서 전달하질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그 지식을 전달하는데 매달린 교육이 이거는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대선 토론회 같은 자리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왜?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비판하면서 내 지식이 옳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거는 이렇고 1 더하기 1은 2고 뭐 미분적분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면 두뇌가 완전히 그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돼서 가르쳐 준 것 이외에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대선이라고 하는 곳에 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업을 예로 들면 적어도 학생들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어뜯는 수준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까지도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착실하게 배워서 이게 옳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교육은 받았어도 내 주장을 펼쳐가면서 이게 왜 옳은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교육은 안 했거든요. 그런 교육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개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라든가 또는 뭐 학교에서 교사나 교수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거는 왜 독서 토론회 같은 거 있죠? 책을 읽고 와서 네 의견을 얘기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논쟁식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꼭 싸움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서클 활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동아리라고 그러죠. 예, 제가 있을 땐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이 서클 활동을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독서 토론회 같은 게 있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참여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항상 제가 기억나는 거 뭐냐? 끝은 항상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은 야, 술 한잔 먹자. 그러면서 이제 풀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보통 그런 거였는데, 대선 토론회도 보면은 똑같죠. 서로 물어뜯느라 바쁘고.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학교에서 교육이 그러한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왜?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는 성취감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하는 상대적 그 만족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대중에게 보여줬을 때, 아, 얘가 논리적으로 좀 더 설명이 잘 되니까 얘 머리가 좀 좋다라고 하는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왜? 이기고 지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선 토론회에서 다른 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준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님자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준석 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당신이 지난번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뭐 네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 논쟁, 토론보다는 논쟁에 가깝네요. 토론은 사실상 논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나 자기 의견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토의는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이제 저는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제 정의입니다. 이 펀덜드 교육 과정에서 제가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논쟁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준석 님이 그렇게 접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착실하게 받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논쟁 또는 논쟁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접근하는 방식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하고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접근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또는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흥분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흥분을 시켜 놓으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그게 건드려지면 확 이렇게 화가 오른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게 될 텐데,
운동하는 때 대련을 하잖아요. 예, 대련을 할 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태권도라든가 또는 검도라든가 이렇게 좀 이런 격투기 종류를 싸울 때 그때 이제 겨룰 때 올림픽 같은 거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게 벌어지냐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확률이 커요. 실력이 좀 월등하지 않은 한. 그러니까 이제 죽어라고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격을 할 때 내 움직임이 눈에 보이거든요. 상대방에게.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준석 님처럼 아예 물어뜯는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다짜고짜 개들이 덤벼가면서 상대를 물어뜯어가면서 내가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가는 무대포식이에요. 근데 학교 교육이 이 방법을 가르쳐요. 왜? 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논리적인 것들, 지식의 수준을 계속 가늠을 해가면서 그거를 먼저 들을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같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같이 뭔가를 이 사람에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업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 샌델 교수가 제가 볼 땐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는 이 사람의 교육을 굉장히 좀 가치 있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런 건데 근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수준까지의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클 샌델 같은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준석 님의 머리로는 따라잡지를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준석 님 같은 경우에는 보고 듣고 배운 게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버드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거기서도 보고 듣고 배운 게 제가 볼 때는 물어뜯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물어뜯느냐? 내가 잘났다는 거는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겨루기 같은 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가 틈을 봐요. 근데 이제 대선 이거에 나온 적어도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공격을 우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격을 하는데 왜 물어뜯느냐?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대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공격해 온 거를 내가 거기서 받아쳐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원만하게 넘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받아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공격한 상대가 다시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논리는 일단 한번 던졌어요. 그죠? 상대방이 그러면 그 논리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원만하게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논리가 한번 무너진 격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토론의 수준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 지식의 양서부터 경험치서부터 이게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제가 볼 땐 이재명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치가 부족하니까 그것 가지고 붙었다가는 깨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느냐?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이 토론을 보고 말로는 토론이지만 저는 논쟁이라고 보는데 이 논쟁을 보면서 개판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개판은 논쟁이지 이게 토론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개들도 서로 약점 물고 떨어지고 약점 보이면은 콱 물고 안 놓고 이게 개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은 이재명님 같은 경우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당했던 것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 개판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어떤 선거 유세로 갔다라고 했다면은,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과 같은 계엄, 내란에 근거한, 이게 말이 되나요? 계엄을 내란을 근거한 건 아니죠. 내란을 일으키면은 내란과 계엄을 동시에 저지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후보에게 그나마 지지를 해줘가지고 제가 볼 땐 격차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재명님과 윤석열님 둘이서 뭐 님자는 다 붙이겠습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의 행동은 벌을 받거나 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 자체를 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 다 님을 붙여서, 어쨌든 제가 가끔 까먹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그때 당시로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이 선거판은 모른다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제 예측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그나마 이재명님의 그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이 윤석열님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높게 쳐줘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관점이에요. 왜? 개들의 세상을 바라보면요, 개는 개지, 개가 인간과 개에서는 그 수준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님은 그런 수준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예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하고, 그럼 토론의 그런 어떤 그 토론의 수준, 아니면 토의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두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그거를 예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거는 실제로 두뇌 발달이 돼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수준도 넘어가야지 가능한 거고, 그 수준이 넘어갔을 때 진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아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를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일단 예전에 세월호, 세월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윤석열님이 대통령을 할 때의 그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정보가 없어서, 이태원 참사 때 그거는 제가 지켜봐서 이제 좀 정보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결과물, 그러니까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게끔 되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우두머리의 두뇌예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대통령이든 뭐든 그걸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사건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글을 알고 모르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의 지혜는 일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실제 두뇌는 뭐냐면은 예방을,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측을 해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예측을 해가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도 그쪽으로 남겨두고 세월호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월호는 실제로 이제 시간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을 구해낼 수 있는, 또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뭐 많은 학생은 아니겠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님이 대통령을 할 때 박근혜 님이 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 차원까지도 아니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두머리는 보통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런 사고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진행상 중이다 라고 하면 딱 가가지고 그러겠죠. 아니, 내가 인명 구조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바다에서 뛰어들어서 잠수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지? 이게 첫 번째일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쟤는 군대를 갔다 왔느니 안 왔느니, 뭐 윤석열 님도 그런 비판을 받았죠. 군대를 갔다 왔느니 안 왔느니, 그래서 뭐 개뿔도 모르는, 군대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는데 계엄을 일으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님이 대통령 할 때도 비슷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아이, 그러면은 세상 모든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경험을 하면 물론 그 경험에서 오는 걸 바탕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지식이 있으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박근혜 님이 대통령을 할 때로 돌아가서, 그럼 박근혜 님은 그럴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 가서 앉아만 있는 게 과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면은 국민의 생명과 뭐 재산을 보호한다,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왜? 대통령으로서 그 해상 구조나 이런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도 없고, 그런데 그럼 전문가가 있는데, 그죠? 해군이나 뭐 해경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뇌의 생각하게 하는 능력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걸 펼칠 때 내가 실제로 모르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떻니? 그럼 상대방이 네가 봤을 땐 네가 접근하는 방법은 이런저런 어떤 오점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럼 나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것들로 해가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게 이제 대선 토론이라고 보이는데, 뭐 서로 박근혜 님한테 이 대선에서 보이는, 지금 대선 토론에서 보이는 게, 토론 논쟁에서 보이는 게 이런 거죠. 박근혜님을 예를 들자면은, 당신은 그 세월호가 쓰러지고 있을 때, 뒤집어지고 있을 때 뭐 했어? 네 그게 제대로 된 거야?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뜯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죠. 그럼 토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그걸 예를 들자면, 왜냐면 제가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봤을 때는 거기서는 제가 건질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개싸움밖에 안 된다
라는 정도. 그리고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교육이다. 교육도 고등교육, 뭐 서울대학교 뭐 상위권을 나와서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무슨 학위를 받고 어쩌고,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왜? 실제로 그 교육이 물어뜯는 것밖에 가르쳐 준 게 없기 때문에 아는 지식은 있어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상대를 물어뜯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제가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세월호를 놓고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고전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제 우두머리가 아니라, 이 동물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개들의 모임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두뇌를 가진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월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렸었는데 간단해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럼 전문가들이 있으면 뭘 하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뭘 묻느냐? 해경이든 뭐든 담당자들 쭉 있어 보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면 구조할 때 이 상황에서 제일 적합한 구조 방법이 뭔가요?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장비를 옮기고 사람 인력을 투입하고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고, 근데 걸리는 시간이 그게 안 되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물어보고, 빠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퍼져 있어서 그래? 그러면 군에서 헬기를 동원하든 민간에서도 헬기를 동원하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다른 협조할 곳이 어디 있어요? 물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짧은 시간에 그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가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해경이면 해군과 연결하고, 또 해군과 해경이 연결이 됐는데 육상에 있는 그런 사람 것들, 장비나 이런 거를 옮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육상에 있는 경찰과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연결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개념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위까지 가려고 하면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 하더라도 그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서로 논쟁을 붙이면은 학생들은 이준석님과 같이 개가 돼서 상대를 물어뜯는 그 수준까지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그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는 지금 사실상 할 수는 없지만 교육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클 샌델과 같이 그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 조건에서 너 어떻게 할래? 저 조건에서 넌 어떻게 할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니? 그럼 네가 얘기한 거는 이런 조건은 안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는 거잖아요. 이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학생들로 하여금 그 예를 들면 세월호의 사건이 있었다. 그걸 놓고 그럼 너는 이때는 어떻게 할래? 그래, 그러면 해경에서는 이런 장비와 이런 장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장비 운영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 어떤 식으로 할래?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해경이든 해군이든 이런 구조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어떤 그 장의 수준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담당하는 총괄하는 사람의 그 위치라든가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이 교수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적어도 개 중에
이준석님은 제가 볼 때는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업을 들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 이러한 어떤 위치의 장애 위치까지 그 갈 수 있는 능력까지는 그나마 맛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급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두뇌 능력까지. 그래서 그 실제로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거를 토론하면서 그 내가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정부 부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위치까지는 가야 지도자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각 부처를 훈련을 시켜가면서 준비를 하고 상황에 그 세월호 같은나 이태원 같은 그 참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어도 대처할 수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관세 올린다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 부서 담당자들이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거는 벌어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일단 지도자의 첫 번째 이 임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거는 이제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수준이에요. 예.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두뇌 능력을 가지고 그 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면서 그 부서에게 준비를 시키는 게 지도자의 위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까지 가는데 과연 지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실제로 이때는 지식이 독이 돼요. 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아, 이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재정적으로 좀 흑자를 내지 않을까? 극과 극을 놓고 계속 판단만 해요. 그런 경우로는, 그런 두뇌로는 결코 예방을 할 수 있는 두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두뇌로 갈 수 있는 곳이 딱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가진 두뇌 능력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의 그 논쟁을 보면서 진짜 정치판은 개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어뜯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님의 그 지지율이 실제 내란으로 인해서 그 확 차이가 나야만 될 것 같고 또 초반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개싸움을 좋아하는 거는요, 개들이거든요. 예. 왜? 옆에서 보면 재밌어요, 개싸움이. 왜 재밌느냐? 그 두뇌가 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싸움을 그 토론이나 이런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 개싸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개들이에요. 개의 수준을 가진 사람, 개의 두뇌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흥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와서 선거에서 도장을 찍으려고 그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 나를 더 흥분시킨 사람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 이준석님 같이 상대의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쪽. 그리고 원초적인 언어, 원초적인 그 본능에 근거한 단어. 그러니까 성적인 이야기들 또는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러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쪽이 오히려 표를 조금이라도 더 표를 받을 확률이 늘어나요. 개판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들어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사람 흔적은 보여요. 다만 문제가 뭐냐, 이 개판에 휩쓸려 가지고 그 개들의 싸움에 휩쓸려서 같이 개판에 끼어들어서 수준을 스스로가 낮춰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누구죠? 김문수인가 하는 분은 아예 차라리 이준석 님이 조금 머리는 그나마 있더라고요. 왜? 공격할 포인트는 보거든요. 그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를 딱 보면은 나름대로 그 경험과 이 지식이 그 정치판에서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님을 따라갈 수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그 김문수님인가? 그분은 그 아예 그 수준을 측정할, 인간의 두뇌로서 수준을 측정할 만한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뇌 자체가 그냥 아예 싸움밖에 모르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아예 그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차라리 그 이재명님하고 그 옆에 제가 그분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존재감이 너무 좀 두드러지지 않아서.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상 이런 개싸움을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싸움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두드러지지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개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딱 하나거든요. 뭐냐? 상대방이 왈왈 짖을 때 너는 개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님은 그런 능력까지가 좀 부족하니까 같이 개판에 휩싸이는 경우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나름대로 그 개판인 게 눈에 보이니까 휩싸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존재감이 확 줄어들어 버렸고, 이준석님은 나름대로 자기의 공약이나 이런 것에서는 탄탄한 그런 어떤 거를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데, 결론은 그걸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적으니까 아예 상대방의 목을 물겠다라고 그냥 약점을 공격하려고 물어뜯는 판이고, 그 김문수님인가는 그냥 수준이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평생을 좀 뭐라 그럴까요? 싸움만 해본 분 같다? 그러니까 싸움 이외에는 어떤 다른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찾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 같다? 이런 그 모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저희 모든 거를 다 봐서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너뛰었거든요. 네, 많은 부분. 그리고 3분의 2 정도 갔을 때 뒤에는 아예 안 봤어요. 왜냐면 더 이상 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제가 해석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어울려서 싸움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과 두뇌 발달의 관점과 사회 현상을 접목을 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이게 6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5월, 제가 지금 영상 만드는 게 5월,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24일인가 5일인가 그런데, 어쨌든 네, 근데 뭐 대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무슨 토론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이 토론의 수준은 개판이지, 이거는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하는 논쟁도 채 안 된다. 논쟁의 수준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